네, 반갑습니다. 시스템 법칙 낭독회 22번째 2월 5일 254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뿅 내려서. 네. 균형 피드백 루프 이렇게 시작되죠. 자, 균형 피드백 루프, 피드백이 교정하려는 영향 대비 피드백의 힘을 얘기하죠. 그 균형 피드백 루프는 두 가지, 제가 이제 늘 균형 피드백 루프를 소개를 할 때 두 가지를 좀 많이 강조해요. 하나는 어딘가 항상 있다, 균형 피드백. 근데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찾아야 된다. 균형 피드백 루프를 발견한 능력이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가는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밸런스 피드백, 균형 피드백에는 항상 목표가 숨어져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목표가 숨겨져 있어요. 어떤 이상적인 수준, desired level 또는 target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묘하게도 항상 균형 피드백 루프에는 명시적이든 명시적이지 않든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라는 단어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한번 좀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제 시스템의 물리적 영역을 벗어나 더 많은 지렛대를 발견할 수 있는 정보와 통제 영역을 살펴본다. 이렇게 좀 확대해서, 네. 균형 피드백 루프는 시스템 어디에나 있다. 자연은 균형 피드백 루프를 진화시키고 인간은 중요한 저량을 안전한 범위 내에 두기 위한 통제 장치로 균형 피드백 루프를 고안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던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인간은 저량을 안전한 범위 내에 두기 위한 통제 장치로 균형 피드백 루프를 고안했다. 네. 댐 보세요, 댐. 댐이 넘치지 않기 위해서 적절한 수위가 되면 댐을 풀잖아요. 그죠? 방류시키죠.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온도 조절기의 균형 피드백 루프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온도 조절기 균형 피드백 루프의 목적 나오죠? 목표, 목적. 네. 목적. 네. 밑줄자 한번 그어 주십시오. 목적에 신경 한번 써 주세요. 네. 목적. 실내 온도라는 시스템의 저량을 원하는 수준 밑줄자. 예. 사실 이제 이게 내 타겟 수준이죠. desired level이라고 하기도 하고 타겟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있어요. 예. 원하는 수준, 원한다는 것을 염두에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하는 수준에 도달시킨 후 상당히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균형 피드백 루프는 나오네요, 다시. 목표가 항상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의 설정이라고 하네요. 목표 이탈을 감시해 신호를 보내는 장치, 온도 조절기, 대응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제가 목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강조해 드렸잖아요. 이, 아마 목표가 세 번째가 될걸요? 네, 그쵸. 267쪽 한번 넘어 보시겠어요? 267쪽에 가시면 세 번째 레버리지가 나오는데 바로 목표입니다.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네. 이게 인공지능하고 연결했을 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딱 만들면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그죠? 시스템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구조가 세팅이 되면 알아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목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왜 인공지능을 예를 들자면 왜 하필 그런 알고리즘이냐 이거죠. 그건 누가 결정하냐? 인간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밸런스 피드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퀄리브리엄, 뭐 어떤 균형을 맞춘 어떤 이상적인 수준. 근데 그 수준을 맞추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이 이 골 시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하게 만드는데 퀘스천을 던지는 거죠. 왜 하필 그 목표 값이냐 이거죠. 그건 누가 정하냐? 사람이 정하는 거고 집단적으로 정한다 이거죠. 여기에서 근본적인 레버리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왜 하필 그 목표 값을 우리가 지향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대체로 복잡 시스템은 가동할 수 있는 균형 피드백 루프가 많아서 조건과 영향이 다양하게 변해도 스스로 조정이 가능하다. 원자력 발전소의 비상냉각 시스템이나 인간이 체온을 유지하려고 땀을 흘리거나 몸을 떠는 능력처럼 대부분 시간 동안 작동하지 않는 균형 피드백 루프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루프들의 존재는 시스템의 지속적인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이런 비상 대응 메커니즘이 자주 쓰이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는 이유로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메커니즘을 제거하면 처음에는 영향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스템 생존에 필요한 조건들이 극단적으로 줄어든다. 이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 약간 부정적인 생각인 거잖아요. 이런 이제 부정성,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긴 한데, 예, 부정성 이게 네가티버티라고도 표현합니다. 사실은 이 네가티버티, 부정성이 사회를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단점은 비용이 들어가고 번잡하고 거슬리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한 번쯤 들어보셨을 독일에 있는 우리 한국 철학자 한병철 씨의 책을 보면 그 양반이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네가티버티. 해결의 변증법 또 역시 이 정반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반이라고 했을 때 그 반이 있기 때문에 즉 네가티버티가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한다. 뭐 안정적으로 향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부정성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빛을 비추면 이게 나쁜 것이 돼버려요. 번잡하거든요. 예, 예컨대 다이버시티, 다양성 이런 것도 상당히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왠지 다양성하면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되게 번잡스럽죠. 혼란스럽고. 그래서 다양성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더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상 대응 메커니즘을 하게 되죠. 불필요할 것 같아 그것은 뭐 이런 느낌으로 가장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가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를 잠식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취미를 즐기고 사회성을 기르고 명상할 시간을 잠식하는 것도 그런 사례다. 겉으로 보기에는 쓸데없어 보이잖아요. 명상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네. 균형 루프의 힘, 즉 지정된 저량을 또 나왔네요. 목표치에 맞추거나 그에 가깝게 유지하는 능력을 결정하는 것은 감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반응의 신속성과 힘, 교정 유량의 방향성과 크기, 뭔 말이야? 모든 변수와 관계의 조합이다. 여기서 지렛점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시정을 예로 들어보자.
시장은 많은 경제학자가 숭배하듯 바라보는 균형 피드백 시스템이다. 가격이 변동하며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모습을 보면 시장의 자기 조절 능력은 정말 경이로울 정도다. 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정보의 핵심이다. 가격이 투명하고 확실하고 시기적절하고 정직할수록 시장은 더 원활하게 돌아간다. 가격의 모든 비용을 빠짐없이 반영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실제로 얼마를 부담할지 알 수 있고 효율적인 생산자는 보상을 얻는다. 기업과 정부는 가격이라는 지렛점에 치명적인 매력을 느끼지만 보조금이나 세금 등 가격을 혼란하게 만드는 수단을 이용해 그 지렛대를 한사코 잘못된 방향으로 당기는 경우가 아주 많다. 기업과 정부가 정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며 가격을 조정하면 시장의 피드백 힘이 약해진다. 진정한 지렛대는 기업과 정부가 커지네. 네. 기업과 정부가 정보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그래서 반독점법과 허위광고 규제법, 환경오염 부담금 같은 비용을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시도가 중요하다. 또한 정도에서 벗어난 보조금의 폐지 등 시장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왜?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으니까. 가격을 산정하는 풀코스트 원칙 재밌어요, 표현이. 풀코스트 어카운팅,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 이윤을 더한 것으로 가격을 정하는 원칙이래요. 그러니까 원가에 마진 붙인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것. 가격을 산정하는 풀코스트 원칙 등 시장 신호를 강화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조치들이 조치들이 잠시만요. 됐다. 어디까지 했지? 네, 조치들이 오늘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다른 균형 피드백 루프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의 균형 피드백 루프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시스템에서는 국민과 정부 사이에 자기 교정 피드백이 작용한다. 다음 선거 때 가로 없잖아요. 국민은 자신이 선출한 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보를 전달받은 뒤 그 의원을 재선출하거나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런 과정을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와 지도자 사이에 주고받는 자유롭고 편견 없는 정보의 흐름이다. 투명한 정보의 흐름을 지배하기 위해 그 흐름을 제한하고 불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무수한 돈이 쓰인다. 시장 가격 신호를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정보 지도층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보 유통자들이 이기적으로 협력하면 건강한 시장과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균형 피드백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시장과 민주주의가 모두 망가지는 것이다. 균형 피드백 루프가 규정하려는 영향과 관련해 중요한 것이 피드백의 힘이다. 영향의 세기가 증가하면 피드백의 힘도 증가해야 한다. 온도 조절 시스템은 추운 겨울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지만 창문을 모두 열어두면 온도 조절 시스템의 힘은 온도 변화를 감당하지 못한다. 민주주의는 중앙 집중식 대중매체의 세뇌 능력이 없어야 더 잘 돌아간다. 사람들이 음파 탐지나 유망 등의 기술을 이용해 음파 탐지나 유망이 뭐야? 마지막 남은 물고기마저 잡기 전까지는 전통적인 어망 얘기하는 거군요.
예, 업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사람들이 음파 탐지나 어망 뭐 등등등 어망과 관련된 게 있나 보죠. 투망? 네, 기술을 이용해 마지막 남은 물고기마저 잡기 전까지는 전통적인 업 규제로 충분했다. 거대 산업의 영향력은 거대 산업을 통제할 거대 정부의 힘을 요구한다. 시스템의 자기 교정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균형 피드백 루프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체 질병 저항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방의학과 운동, 충분한 영양 섭취, 농작물 해충의 천적을 늘리는 통합 해충 관리, 국가 비밀을 줄이는 정보 공개법, 환경 피해를 보고하는 감시 시스템, 내부 고발자 보호, 공공 비용으로 전가된 개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개발 부담금과 환경오염세 이행 보증, 강화 피드백, 추진 루프의 증가력, 추진 루프의 증가력. 네. 균형 피드백 루프는 자기 교정적이지만 강화 피드백 루프는 자기 강화적이다. 그러니까 강화죠. 강화 피드백 루프가 작동할수록 시스템의 움직임을 한쪽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 더 커진다. 그게 어느 쪽이든 소위 말하는 선순환이 됐든 악순환이 됐든 한쪽 방향으로 몰빵하게 되죠. 독감에 걸리는 사람이 늘수록 다른 사람에게 독감을 옮길 사람도 증가한다. 신사회가 증가할수록 아이를 낳은 사람도 늘어난다. 은행에 맡기는 돈이 많을수록 이자도 늘고 은행 잔고도 늘어난다. 토양이 침식될수록 흙을 지탱하는 식물이 줄고 빗물이 쏟아지고 흘러내리는 힘을 완화할 뿌리나 잎이 줄수록 더 많은 토양이 침식된다. 임기질량에 고에너지 중성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중성자가 핵과 충돌하며 더 많은 고에너지 중성자를 생성하기 때문에 핵폭발이나 원자로 노심, 용융 사고를 일으킨다.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 이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약간 이런 느낌을 저자가 쓴 것 같아요. 예. 다 이해를 못해도 이 정도는 이 정도 중에 하나는 아시겠죠? 뭐 이런 느낌으로. 강화 피드백 루프는 시스템이 성장하고 폭발하고 침식되고 붕괴하는 원인이다. 강화 루프를 통제하지 못하는 시스템은 결국 무너진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시스템의 강화 루프가 통제되고 때가 되면 균형 루프가 작동하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독감균도 언젠가는 독감을 옮길 사람을 더 찾지 못하거나 사람들이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고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사망률이 증가해 출생률과 같아지거나 인구 증가가 통제되지 않을 때 그 발생하는 결과를 목격한 사람들이 아이를 덜 낳을 것이다. 기반암이 드러날 때까지 토양이 침식되면 100만 년 뒤 기반암이 바스러져 새 흙이 되거나 사람들이 과잉 방목을 중단하고 사방댐을 건설하고 나무를 심고 토양 침식을 막을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사례의 앞부분은 강화 루프가 진행될 때 발생할 결과이고 뒷부분은 강화 루프의 자기 증식력을 감소시키는 개입이 있을 때 발생한 결과다. 왜 개입이 항상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떠한 강화 피드백도 그 엔진이 타기 위한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자원이 필요할 텐데 어떤 자원은 뭐 무한정 제공되는 자원도 있겠죠. 태양 에너지 같은. 그런데 꼭 한정된 자원하고 결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제약에 걸리게 되는 거죠. 어, 여기인가요? 일반적으로 시스템에서 성장을 늦추는 것,
즉 강화 루프의 증가력을 줄이는 것이 균형 루프를 강화하는 것보다 강력한 지렛점이며 강화 루프의 증가력을 줄이는 것이 균형 루프를 강화하는 것보다 강력한 지렛대다. 강화 루프가 진행되도록 두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 월드 모델에서 인구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이 지렛점인 이유는 인구나 경제 성장을 늦춤으로써 많은 균형 루프 모두 한계와 지연이 있는 많은 균형 루프가 기술과 시장 등을 통해 다양하게 적응하며 작동할 시간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아까 지연이 필요한 이유가 말씀드렸죠. 바로 나오네요. 예. 기술과 시장 등, 즉 그 주변에 있는 서포팅 해주는 시스템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거 적응하지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과속하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거죠. 이제 과속으로 운전할 때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브레이크나 조향 장치의 기술 발전을 바라기보다 자동차 속도를 줄인 것과 같다. 우리 사회에는 경쟁에서 이긴 사람에게 다음번에 훨씬 더 큰 승리를 거둘 자원을 보상해주는 강화 피드백 루프, 즉 성공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부익부 빈익빈 덫이 많다. 부유한 사람은 이자를 받고 가난한 사람은 이자를 낸다. 부유한 사람은 회계사를 고용하고 정치인에게 압력을 가해 세금을 줄인다.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다. 부자는 자녀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유산을 물려준다. 빈곤퇴치 사업은 이처럼 강력한 강화 루프에 대응하려는 약한 균형 루프다. 이보다는 강화 루프를 약화시키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누진소득세와 상속세, 보편적인 공교육 강화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된다. 세죠. 네. 센 만큼 저항도 크겠죠. 만일 부자들이 이런 조치들을 강화하기보다 약화시키도록 정부의 영향력, 로비를 행사한다면 정부가 균형 피드백 구조에서 성공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강화 피드백 구조로 전환한다. 출생률과 이자율, 침식률, 성공한 사람에게 몰아주기 루프 등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질 가능성이 커지는 곳에서 거꾸로 거기에서 지렛점을 찾아라. 그만큼 반향도 크고 효과도 크고 그럴 겁니다. 네. 하지만 뭐 그렇다 이거죠. 6번 정보 흐름, 인포메이션을 다루고 있네요. 정보 접근권을 지닌 자와 지니지 못한 자의 구조. 4장에서 얘기한 네덜란드 주택의 전력 계량기 사례를 다시 생각해 보자. 어떤 집은 계량기를 지하에 설치하고 어떤 집은 현관 복도에 설치했다. 그 외에는 모두 같은 조건에서 계량기가 현관 복도에 아주 잘 보이도록 설치한 집의 전력 소비량이 30%나 적었다. 내가 이 계량기 사례를 좋아하는 이유는 시스템 정보 구조의 강력한 지렛대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변수 조정도 아니고, 그렇죠? 뭐 파라미터를 조정한다는 뜻이 아니겠죠. 예, 기존 피드백 루프의 강화나 약화도 아니다. 이전에 전달되지 않았던 곳에 피드백을 전달하는 새로운 루프다. 즉 정보가 눈에 띄게 잘 보이게 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조절한다는 뜻이죠. 네, 이미 다 있는 건데.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정보 흐름의 누락이다. 정보를 추가하거나 복원하는 일은 강력한 개입이 될 수 있으며 대체로 물리적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는 방법보다 훨씬 쉽고 비용도 저렴하다. 전 세계 상업적
어업을 붕괴시키는 공유지의 비극은 어류 개체군의 상태를 어선 투자 결정으로 전달하는 피드백이 부족해서 발생. 무슨 소릴까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려고 어선에 투자를 한 거겠죠. 네. 근데 실제 어류 개체가 야, 저 별마 없어라는 정보가 제대로 잘 전달이 된다면 굳이 어선을 많이 띄우려고 하지 않겠죠. 출항을 하지 않겠죠. 근데 그 피드백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오버슛을 한다. 그런 의미죠. 예. 어, 경제적 견해와 달리 생선의 가격은 이러한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한다. 생선은 부족해질수록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바다로 나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생선을 잡는 것이 훨씬 큰 이익이다. 이는 선을 넘는 피드백이며 붕괴로 이어지는 강화 루프다. 필요한 것은 생선의 가격 정보가 아니라 개체수 정보다. 업이 참 요지경이더라고요. 수산업이. 제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하고 이 모델링 프로젝트를 거의 올해까지 3년째 하고 있는데 많이 배웁니다. 네. 덕분에 저도 이제 모델 실력도 좀 늘어가고 있는데 음,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했던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통해서 이 모델 한번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자, 누락된 피드백을 제자리에 강력하게 복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유제의 비극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자. 대수층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하 수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알리는 일만으로는 부족하다. 지하수를 바닥까지 퍼내려는 경쟁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지하수가 다시 차는 속도보다 지하수를 퍼내는 속도가 빠르면 물값이 가파르게 인상되도록 설정하는 편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이다. 강력한 피드백 사례는 찾기 어렵지 않다. 납세자들이 세금을 신고하며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이 쓰일 정부 사업을 지정한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낸 것하고 그로 인한 정부의 지출에 한 정보 차이를 줄이는 거죠. 예. 강의 취수관을 설치하는 마을이나 기업이 자신의 폐수 배출관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직접 끌어다 쓰도록 하면 예, 화들짝 놀라겠죠. 원자력 발전소 투자를 결정한 관공서 공무원 민간인에게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을 자기 집 마당에 쌓으러 가며 얼마나 잘 관리하겠습니까? 음, 흔히들 하는 말이지만 전쟁을 선포한 정치인들을 최전선에 보냈다면 어떨까요? 네. 시스템 관점으로 인간은 이때 시스템적인 뭐지? 시스템매틱. 오케이. 예. 시스템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결정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수많은 피드백 루프가 누락되는 이유가 이 같은 경향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지렛점이 흔히 대중에게는 인기가 있지만 권력자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만약 권력자들이 이러한 지렛대를 선택하도록 만들 힘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혹은 여러분이 권력자가 이런 지렛대를 선택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보이테스 바하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치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43분 됐습니다. 네, 제가 채팅창으로요. 짠. 네, 쭉쭉쭉 해서 함께 나누는 생각 나누기 링크도 올려드리고요. 뿅. 네.
헤어질 날을 받아놓고 헤어질 날을 받아놓은 연인들이 그래서 마지막 밀회를 나누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아서 제가 괜히 심란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일단 공식적으로 좀 마무리 좀 할게요. 네, 오늘 이것으로 시스템 법칙 낭독회 2월 5일 22회차 낭독회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짜잔, 뿅.